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랑 발해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육병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유전되는 질환인가, 유전되는 질환은 A군으로 분류했고, 또 유전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의 결함을 발견하게 된 그런 병을 B군으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C군은 아직 유전자의 결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 그런 근육병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걸 분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런 근육병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유전적인 근육병도 예를 들어서 열성 유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우성 유전도 발견이 되고 열성 유전이지만 우성 유전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 우성 유전으로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유전됨에 있어서 그 그런 실질적으로 그 병이 세대 간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 치료라든지 그런 결함을 찾는 일이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그 유전자를 정말 치료한다는 거는 사실 현재 수준으로는 사실 꿈의 어떤 기술이고요. 그 유전자를 그렇게 고쳐서 바로 잡는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치료라는 게 뒷센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년째 벌써 유전자 질환이라고 하지만 아직 못 고치고 있고 X 염색체 그 21번 결함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전 질환을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종류를 나눠서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 본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 그 실익이 크게 없다는 점을 깨달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되냐 안 되냐 그 자체보다도 그 진정한 병의 근원 원인을 찾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전 세대 간 유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이 루게릭병, 이 퇴행성 질병도요. 최근에 보면은 한 10%좀 약 미만으로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해서 세대 간으로 이렇게 반드시 유전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전자적 결함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유전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매우 통계적이고 확증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것을 이게 유전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세대 간 이어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런 것들이 산발적이다 보니까 이게 유전 질환인가 비유전 질환인가 근데 유전자 이상은 있네. 근데 이렇게 성염색체라든지 상염색체로 특별히 유전되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유전자 이상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루게릭병이라든지 근육병을 연구할 때 유전 질환이냐 비유전 질환이냐 자가 면역 질환이냐 이렇게 그런 병의 질병의 분류 또는 유전 그 자체보다도 멀쩡한 사람들 유전자가 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전 질병으로 보는 쥐센형이라든지 그런 근위 영양증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그 부모는 정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생전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던 거죠. 그런 성염색체 유전자 생식세포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생식세포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생식세포도 체세포도 복제되는 과정에서 그 유전자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음식이 원인일 수도 있고 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 방사능, 중금속 우리가 진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정말 지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큰 어떤 이 부모의 몸의 신체에 외부적인 매우 해로운 영향이 있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런 지금 유전자 인간의 몸에 2만 1000개가 넘는 2만 1000개 가까운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전자 그런 DNA가요. DNA가 복사로 복제가 될 때 DNA의 76%가
RNA로 전사되면서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 생식세포든 체세포든, 그러니까 이게 분열화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식으로든 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 그 유전되냐 안 되냐, 그걸 크게 그것보다도 그, 그 병의 질병에 걸린, 이 근육병에 걸린 아이의 모체가 되는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외부적으로 아니면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 이 병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루게릭병의 어떤 주요한 원인들을 찾는데 이 길랑바레 증후군이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병에 대해서는 꼭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길랑바레 증후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랑바레 증후군은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입니다. GBS, 줄여서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을 이제 GBS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병에는 이제 정의를 읽어드리면은 이제 다발성 신경병이에요. 신경에 이제 손상이 오는 건데, 이제 탈수초성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초신경에 보면은 이제 말초신경이 이제 어떤 이제 병균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하여튼 그런 감염들로 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근데 그 신경세포는 이제 신경세포 축사가 둘러싸고 있는 이제 결연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수초인데, 근데 그 수초가 이제 자꾸 손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초가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경 장애가 와서 이제 그런 신경 장애가 이제 지적되다 보니까 마비도 오고, 또 그러니까 마지막 예로서는 이제 호흡, 제일 중요했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호흡과 심장의 근육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GBS라는 병에 이제 그러니까 이 병이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특이한 이유가요, 여러분. 이 증상이요, 감각에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감각에 이상이 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혹시 하셨나요? 제가 신경계 강의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들었는데, 그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은 감각 이상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의문점을 지금 품고 계시다면 네,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네, 이 질병의 원인부터 보면요, 정확한 원인은 역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알 수 없을 거예요. 네, 항상 네, 시상적으로 보니까 네, 제가 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알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감기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위장 질환이 선행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그리고 위장 질환, 병균 같은 감염입니다. 위장에 그런 질환이 먹는 음식과도 관계돼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GBS를 일으키는 선행 요인으로 밝혀진 세균 및 바이러스라고 나옵니다. 이 GBS는 그러니까 선행 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요, GBS가 사후적 증후군입니다. 사후적으로. GBS라는 병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최초로, 그러니까 이 병이 있고 뭐가 이런 마비라든지 그런 신경이 망가져서 근육이 망가진 그게 아니고, 어떤 현상을 겪고 사후적으로 이런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후군이 사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경이 한 방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신경이 조금씩 공격당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그런 결과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각마비 아니면 이제 걷지 못하게 되는. 자, 신경이 왜 한 방에 신경이 다 녹아버리는 게 아니니까. 약간 이것도 이제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신경이 공격당하고 이제 근육이 손상되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약간 점진적인 그런 질병이란 거죠. 그런 증후군인데 선행 요인으로 밝혀진 세균 및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캄필로박터 제준이라는 이건 균이에요. 균인데 이게 이제 감염 환자의 32%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32명 가장 이제 뭐, 근데 이것도 절대 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과반수도 안 되니까. 10명 중에 3명이 그 원인이고 7명은 다른 원인이라면은 뭐 이것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인 70%가 각자 다른 증상으로 감염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캄필로박터 제준이가 이 병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보면은 메가로 바이러스 CMV 바이러스가 또 13%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바이러스도 발견되었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피노모니아 한 바이러스도 이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3개가 나왔죠. 그런데 보면은 드물게라고 붙어져 있긴 하지만 인플루엔자, 우리의 눈에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타입 1, 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도 나오죠. B 바이러스 나오죠. 그리고 아데노 바이러스 나오죠. 헤르페스까지 나오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고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 발병하기도 한다고 나옵니다. 이 GBS를 유발한 백신이 있어요.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네, BCG도 나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그리고 보면 루벨라 바이러스도 나오고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자카 바이러스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뜻 지금 여기 기재된 바이러스만 해도 종류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균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선행 감염으로 이거는 이제 대한신경과학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네. 원인균도 있고, 네. 일부에서,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에서 이런 원인균이 있다고 나오고요. 아까 그 원인균이 제가 말씀드렸던 캄필로박터 제순이 이게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나와요. 앱스타인 바이러스도 나와요. 헤르미코플라즈마 바이러스도 나오고, 그 외에도 인플루엔자균, 일형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나오고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도 나오고요. 제가 아까 중복된 부분인데 여기 또 나오죠. 중남부 아메리카를 포함한 25개국에서 창궐했던 지카 바이러스가 또 원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GBS를 다루는데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이렇게도 이 병이 걸리고 저렇게도 저 병이 걸리고 이렇게도 저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에 걸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질병을 야기하는 어떤 세균의 어떤 한 가지 병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A도 가라는 병을 만들고 B도 가라는 병을 만들고 C도 가라는 병을 만들고 D도 가라는 병을 만들고 E도 가라는 병을 만들고 병원균도 가라는 병을 만들고 바이러스도 가라는 병을 만들고, 도대체 가는 뭐야? 여러분, 이거는요,
한마디로요.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예. 원인이 약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나오죠.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GBS라는 사후적 증후군으로 뒤쪽에 있는 걸 앞으로 꺼내와서 묶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옷만 때만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병들은 다 다른 병입니다. 다 다른 병이에요. 함필로박터 제준이로 감염으로 인한 이 병원균으로 인한 병 다르고요. 바이러스 인한 병 다르고요. 아데노바이러스 인한 병 다르고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헤르페스 병 다르고요. 인플루엔자 병 다르고 인플루엔자도 A, B 다 각각 다르고요. 타입 1, 파라 인플루엔자 이거 다 교육 다르고요. 헤런 미코플라즈마 바이러스 다 다르고요. 실적으로 각각의 바이러스와 각각의 병균을 인해서 걸리는 병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병이에요. 그런데 각각 다른 병인데 특별한 병명은 또 없는 거죠. 그냥 인플루엔자 감염, 그냥 그 바이러스병, 그냥 그 바이러스 감염, 그냥 그 병원 어떤 병균으로 인해서 그냥 아프다. 그 균으로 인한 감염. 그냥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이런 식으로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GBS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GBS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있는 GBS라는 증상을 맨 앞에 모드로 이제 머리로 가져와서 묶으니까 온갖 잡다한 원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병인데. 그냥 신경 손상을 통해서 이 감각 이상과 근육 퇴화라는 병이 오니까 그냥 그 원인들을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이상하겠죠. 근육병 종류가 많은데 왜 이것만 이렇게 묶여져 있을까요? 이 그룹만. 이 그룹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루게리병을 얘기하고 제가 신경계가 손상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신경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죠. 감각신경이 운동신경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원심성 신경보다 구심성 신경이 더 중요하다. 왜? 감각을 전달받는 그 신경 전달 방향이 바로 구심성 신경이니까. 신경을 받는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원심성 신경 중에서도 이제 나가는 신경 중에서도 우리 몸의 중추신경으로도 나가는 신경 중에서도 자율신경 원심로, 즉 우리 몸의 심장과 위 같은 그런 중요 장기를 담당하는 신경은 감각신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 자체의 감각신경 말고 우리 몸의 이제 몸신경 구심로를 담당하는 그런 구심성 신경 말이에요. 그런 감각신경 말이에요. 우리 몸의 팔다리와 연결된 그런 감각신경보다도 그런 그 구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있는 신경보다도 원심성이 있는 이 자율신경 원심로에 있는 심장과 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 장기.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각신경이 더 중요하지만 예? 예외적으로 자율신경 원심로인 이제 원심성 신경이지만 자율신경 원심로에 속해 있는 심장과 폐 같은 중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호흡, 소화, 호흡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보다도.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병이 왜 이 GBS가 따로 묶였냐면요. 이제 이 순서와 달라요. GBS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루게릭 같은 이런 퇴행성 근위 영양성이라든지 루게릭이라든지 케네디병이라든지 이런 퇴행성이든 이제 물론 이제 뭐 근위 영양성과 이제 케네디병은 이제 유전 질병이 이제 퇴행성으로는 이제 따로 그러니까 퇴행적 경과 과정을 겪지만은 이제 루게릭처럼 퇴행성 질환으로 보진 않습니다. 유전 질환으로 보지. 저는 이제 뭐 현대의학적인 분류에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병이 이제 GBS가요. 그런 유전 질환으로도 묶이지 않고 케네디라든지 그 근위 영양성 같은 그쪽 질환으로도 묶이지 않고 루게릭처럼 퇴행성, 후천성은 맞아요. 하지만 퇴행성 질병으로도 이제 루게릭과 퇴행성 질병, 퇴행성 경과 과정을 겪지만은 루게릭과 또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어서 GBS라는 길랑 발해 증후군이라는 이 그룹으로 묶인 이 환자들의 이 각각의 병을 지닌 환자들의 특징이요. 그 증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증상에 있어서. 네, 그 증상에 있어서요.
하지 근력 저하로 이건 조금 이게 말이 조금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하지가 근력 저하가 되어서 감각 이상이 오고 감각 이상이 오는 게 아니고 감각 이상이 옵니다. 그냥 감각 이상이 바로 와요. 그러면서 사지 저하도 되는 거예요. 네. 감각 이상과 뇌신경 기능 장애가 같이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증상이요.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감각 이상이 옵니다. 그런 마비가 와요. 마비가 그러니까 완전 뭐 진짜 전신 마비가 바로 이렇게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좀 이상한 거예요. 감각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일 내에 굉장히 빠르죠. 빠르죠. 예, 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속도가 빠른 면에서 경과 과정은 겪지만 루게릭과는 사실 비교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수일 내에 하지에 허약으로 걷기가 어려워져요. 수일 내에 루게릭병은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기간이 꽤 되죠. 6개월에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1년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1년 뭐 넘게 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 보통 2년 내에 지금까지 사망했지만 또 최근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11년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뭐 20년 물론 뭐 스티브 호킹 같은 경우에는 뭐 55년 생존했지만은 어쨌든 물론 생존과 또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걷는 게요. 아무리 루게릭병이 증상이 빨리 진행되어서 2년 내에 사망하는 사람이라 치더라고요. 그런 환자군을 들더라도 1년 내에 못 걷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엎어지지? 내가 왜 달리질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수일 내에 허약으로 걷기 어려워짐.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매우 진행 속도가 빠른 급성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루게릭과. 감각 이상도 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특징. 하지에서 몸통과 팔 올라가는 마비가 와요, 조금씩. 이 마비가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감각이 돌아왔다가 또 마비됐다가 감각이 또 돌아왔다가 마비됐다가 그런 과정에서 점점 신경계가 퇴행되면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운동신경도 같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대칭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뭐 왼손 오른손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양쪽에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더 나타난다는 거죠. 양팔이 같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양다리가 그렇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제 강의 내용을 저번 강의 내용 기억하시는 분은 뭐야 뭐 독소가 들어왔으면은 감각신경을 먼저 보호할 거 아니야 운동신경보다. 근데 어떻게 감각 마비가 오고 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왜 같이 공격당하지? 운동신경은 공격당하더라도 감각신경은 보호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것도 결국 강도의 문제입니다. 아니, 조금 다르지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 칼로 누군가의 팔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잔인하지만, 그러니까 좀 잔인하지만 그냥 상상이니까 뭐 정전 영화를 상상하셔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피부가 먼저 잘리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잘리고, 그 다음에 뼈가 잘리는 게 맞겠죠. 피부가 제일 겉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칼을 천천히 자르면 그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알이 지나가듯이 칼이 지나가거나 진짜 총알이 지나갔으면 그 손가락이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알이 날아와서 피부, 근육, 뼈까지 동시에 날아갔다면은 여러분 그 진행 과정 순서라는 게 의미가 없죠.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요. 감각이 운동신경이요. 동시에 나타난 것처럼 증상 겉으로 발현되는 건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요. 아마 운동신경이 먼저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더 높긴 높아요. 더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거예요. 진짜 너무 빠른 거예요. 이 독이 퍼지는 이 몸에 작용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양자의 차이가 육안으로 우리가 증상으로 겉으로 관찰하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가. 무슨 말일까요? 자, 천천히 썰리는 칼과 한 방에 잘라져 나가는 칼. 그 칼이 깃든 힘의 차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 침범하는 독의 양이에요. 공격도 안 하는 그 독소의 양이요. 1만 군이 쳐들어오는 거랑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랑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같겠습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면요. 뭐 운동신경, 감각신경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1000만 대군이 쳐들어오면은 1만 대군, 뭐 20만 대군, 뭐 10만 대군 그 정도 쳐들어올 때 순서대로 그 중요한 것부터 방어하고 이렇게 이제 차차 겨우겨우 그것조차도 몸이 제대로 방어를 못 해내니까 신경계에 손상이 오는 건데 신경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신경계가 손상 당할 정도면 그것조차도 이미 피해가 큰데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독소 대군이 몰려왔으면은 감각세포까지 같이 무너져 내리나군요. 같이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인 거예요.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그러면 뭐부터 지켜야겠습니까? 당연히 중추신경계죠. 뇌랑 척수부터 지켜야죠. 심장을 지켜야죠. 위장 지켜야죠. 폐 지켜야죠. 숨 못 쉬면 죽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거기부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 지금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거조차도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뇌인지 장애도 오고 그 급성 마비를 바로 그냥 호흡도 먹고 그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강한 놈들이 막강한 적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뭐 팔다리에 운동신경, 감각신경 구분을 지금 중요장기도 못 구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팔다리 감각신경 신경 쓰게 됐습니까? 몸 안에 지금 지금 비상체제 면역 체계가 지금 당장 몸에 지금 사냐 죽냐 하는 판에 예? 지금 팔다리 감각신경 쓴 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GBS가 루게릭병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훨씬 더 강한 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그 강한 게 왜 들어왔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죠?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 제가 볼 때요. 가장 정확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말은 이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어깨고 제 어깨고 대놓고 백신을 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약회사랑 힘을 가진 자, 결국 돈의 원리예요. 음모론 같죠? 여러분 사실입니다. 백신을 대놓고 많이 디스할 수 있는 의사나 그런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뭐 이황재 교수님 같은 그런 이제 노벨 의학상 받으신 그런 이제 그런 후보로도 오르신 그런 분인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노벨 의학상 받으신 건 아니고 후보에 오르셨는지 어떤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신데요. 이황재 교수님. 그런 분은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걸 좀 안 좋게 보세요.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분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도 이제 뭐 이황재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래도 다른 백신에 비하면 약심적으로 정말 좋지 않다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뭐 소아랑 이제 의학 그쪽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의사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채널 나중에 그 채널 말미에 백신과 관련된 그런 이제 아네모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소아랑 그쪽 유튜버 하시는 분 사이트를 제가 일단 거기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 예정인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백신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카밀로박터 제준이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것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에 백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논리적으로 인간성이 있겠죠. 자, 바이러스 종류 워낙 많으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예, 가장 많이 32%에서 그 이상 가장 흔하다고 발견된 이 카밀로박터 제준이 여러분 이 균이 뭔지 아세요? 이 균은 우리 몸에는 장내 세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발병 기전과 병리 보면 여기 보면 이제 GBS와 장내 세균 아까 캄펠로박테리 제순이 이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밝혀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래요. 그 30%에 대해서는. 이걸 뭐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게 왜 이게 원인이라고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이, 이 세균이요. 이 세균이 이 말초신경계의 그 항원 결정 부위를 공유를 하거든요. 공유를 하는데 공유를 하면서 여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수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신경세포 거기에 그 축삭돌기를 둘러싼 전열체가 수초라고 있죠. 수초가 교차 반응을 하는데 과정에서 항체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초가 그러니까 탈수초라는 게 결국 수초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수초가 점점 이제 딸과 없어지는 건데 공격당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신경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이 있고 이 균이 말초신경과 이제 그런 공유되는 그런 과정에서 항체를 발생시키고 그 항체가 결과적으로 수초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 균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균을 그래서 이 균을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균이 없으면은 장내 세균이 이 균이 없으면은 신경계에서 그런 항원이 생기지 않고 그런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으로 항체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 몸 자기가 공격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 신경계가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들의 현대의학의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그래도 10명 중에 30%가 넘으니까 다른 건 바이러스고 이 균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이 들어갑니다. 제 반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캄필로박터 제균이 이 세균은요. 이 세균은 장내 세균이에요. 장내 세균. 장내 세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외부 침입균이 아니고요.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라고요. 우리 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라고요. 이게 가장 많은 원인으로 가장 많은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에. 이해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장내에 이 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균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감염됐다는 신경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균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계가 파괴되면요. 이 균이 진짜 문제겠습니까?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그게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켜서 그 균만 없으면 신경세포가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요. 이 장내 세균은요. 언제 고장을 일으키느냐. 내 몸에 면역이 파괴될 때. 내 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완전히 망가져 내릴 때. 내 몸의 균형이 조절이 망가져 내릴 때. 그럴 때 말썽을 일으켜요. 우리 몸에 장내 세균은요. 여러분.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있습니다. 유해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유해균도 유해균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균이 중간균입니다. 중간균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다 합쳐서 이 박테리아, 이 균의 무게를 재면 거의 1kg가 이제 넘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몸에 균의 개수가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예? 뭐 10조인지 100조인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조 단위예요. 거의 100조가 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는데 장내 세균 중에 저런 녀석이 문제를 왜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저 녀석만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과연? 여러분, 장내 세균층의 균형이 파괴되면요. 온갖 잡균이 다 몸에 말썽을 일으킵니다, 유해균이. 유해균이 말썽을 왜 일으킬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우리 몸의 중간균이라는 가장 많은 존재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유익균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라든지 그런 과일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죠. 유산균 먹으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라고 하죠. 네, 그런 거 자꾸 먹으라고 하고 그런 게 과일 야채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가요. 여러분 유익균이 많아지면요. 이 중간균은 유익균 편을 듭니다. 그러면은 몸 안에 세균총 전체가 내 몸에 유익되는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 몸에 유해균이 많아지잖아요. 면역력이 붕괴되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육류 제품만 너무 섭취하든지 몸에 해로운 것만 단순당 같은 것들 어떤 합성 음식들 합성 비타민 합성 첨가물 환경 호르몬 그런 것들을 먹는 그 몸의 장은요 세균총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뭐 아토피도 나타나고 자가 면역 질환도 나타나고 뭐 관절염도 나타나고 피부병도 나타나고 뭐 무좀도 나타나고 뭐 각종 장기의 문제도 나타나고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뭐 별의별 병들이 다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헬리코박터 위장 속에 있는 위장을 파괴한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 균조차도요. 최근 독일에서 미생물 연구에 의하면요. 세균총이 정상일 때는 헬리코박터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돕는 역할을 해요. 오히려 우리 몸에 어떤 더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조차도요. 위 안에 좋은 균이 많고 위에도 세균이 살아요. 우리 몸에 균이 정상적일 때는요. 헬리코박터균이 나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너져 내렸을 때 헬리코박터가 득세를 하고 다른 균들이 헬리코박터균을 저해주고 조절해주지 못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균이 사라질 때 그때 헬리코박터가 내 몸의 위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캠필로박터 제순이라는 균도요.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이 균이 이렇게 활동하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균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원인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이 자가 면역 질환에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의 항체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 균이요. 이거는 밝혀진 부분 아니에요. 다만 제 추론입니다. 물론 장내신경이 얘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얘가 좋은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장에 매우 위험한 정말 독소가 세균보다 더 위험한 독소가 있다면요. 얘가 걔를 상대하는 거라면요. 이 장내 세균 제준이 세균이요. 세균 그 자체보다 위험한 독소가 이 장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가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라면요. 그건 아직 밝혀진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제 추론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얘가 그러니까 그게 몸에 묻는 거죠. 이 세균이 그것들을 그 독한 독성 물질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균 자체가 우리 몸에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세균 자체가 그런 독에 오염되면요. 이 세균이 독에 오염된다면은 오염된 독이 제가 좋은 역할을 했지만 어쩌면 그냥 피해자일 수도 있죠. 자, 오염된 이 세균이 그냥 세균이 아니고 무언가로부터 오염된 세균이라면요. 그 오염된 세균이니까 우리 몸이 그 세균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면역 질환 이런 면역 질환 일으킨다면요. 수소와 교차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수소와 교차 반응하는데 이 균이 오염돼 있으니까 그 오염된 균과 교차 반응한 수초가 정상적이겠습니까? 수초도 같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자,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세균 자체가 나쁜 세균이다. 그 세균이 수초를 공격한다. 수초와 교차 반응 중에 이 세균이 나쁜 짓을 해서 우리 몸이 그 신경세포를 오염된 신경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수초가 파괴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저는 후자에 더 확신을 갖는, 후자에 좀 더 이제 조금 더 제 생각을 좀 더 확신을 부여하는데요. 이 균이 오염된 거예요. 원래 장내 세균이었는데, 원래 살던 세균이었는데, 단순히 그냥 조금 균의 균형이 파괴된 것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당뇨라든지 뭐 그런 다른 합병증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병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급성 증후군이잖아요.
사람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이렇게 파괴가 돼버리는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원래 살던 세균이 그렇게까지 해로운 역할을 할까? 균형이 파괴된다 치더라도. 설사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졌다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파괴를 할까? 라는 점을 쟤는 좀 더 가설로 집어넣었을 때 이 세균이 오염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입된 어떤 독소 때문에 세균이 오염됐고 그 오염된 세균이 원래 하던 대로인지 아니면 갑자기 그런 이제 말초신경의 어떤 수초와 교차 반응을 일으킨 건지 오염됐기 때문에 교차 반응을 일으킨 건지 모르겠지만 교차 반응하는데 그 교차 반응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신경세포도 항체가 생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독이 있으니까 항체를 생성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같이 오염된 거죠. 그 항체가 생성돼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의 면역 집단이 면역체계가 공격을 하는 거죠. 오염됐으니까. 수초가 오염된 거예요. 수초까지. 그러니까 진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경세포의 축삭을 이제 감싸고 있는 이런 절연체가 그 수초가 이게 오염되니까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경 전체를 오염시키기 전에 신경 전체를 오염시키고 내 몸 전체를 오염시켜서 극단적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쳐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경, 심장과 주요 장기까지 뇌까지 연결하고 있는 신경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계가 다 연결된 건 아시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말씀드릴 때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서 뻗어져 나온 여러 쌍의 갈래들이 말초신경계라고 했잖아요. 연결돼 있는 거 아시죠? 신경계가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단의 말초신경계, 그 말단의 신경세포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해야겠죠. 파괴해야 일부라도 살 거 아니에요. 제가 동화뱀 얘기도 말씀드렸고 달팽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달팽이는 몸에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요 잘라내요. 물론 도마뱀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뭐 어떤 외부의 적들로 뭐 자기를 잡아먹는 뭐 그러는 것도 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자르는 거지만 제 말은 생명체의 본능이란 거예요. 오염된 부분은 잘라내요.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부분이라도 살죠. 균을 먼저 분석해드렸는데 바이러스라고 다를까요?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바이러스에 왜 감염될까요? 누군가는 감염된데 왜 누군가는 감염되지 않을까요?免疫力 파괴된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건강한 사람은 이겨냅니다.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요 기침을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를 내뱉기 위해서예요. 열이 나는 이유도 우리 몸이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몸이 열을 내는 겁니다. 그게 병이 아니에요. 몸이 싸우고 있는 과정이지. 면역력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요. 여름 감기는 뭐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여름 감기도 걸린 사람은 걸려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근데 겨울에 특히 많이 걸리는 이유가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몸의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지금 나열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환자들을 조사하면요.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바이러스를 지금 이렇게 인플루엔자 종류도 여러 개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나왔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그때 당시 이슈가 되고 국제적으로 퍼지니까 이렇게 나왔지. 지카 바이러스도 지카 바이러스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은 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병이 오든지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든지 단순한 헤르페스까지 지금 뭐 원인을 헤르페스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가 피곤해서 거기 뭐 입술에 그거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상포진도 있고요. 수두 대상포진 나오죠. 이거 걸린 사람 많잖아요. 이거 몸에 이거 대부분 다 한 번씩 걸리는 사람들 정말 몸이 약해질 때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조차 원인으로 지금 나오면요 선행 감염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모든 질병 뭐 다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각각의 질병으로 지금 모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GBS로 모은 거예요. 사후적으로 나타난. 뒤쪽에는 GBS로 앞에 갖다 갖춰 놓으니까
각각 다 다른 원인이고 각각 다 다른 바이러스고 각각 다 다른 병이고 뭐 병원체 세균 안 가려주면 다 갖다 모이면 지금 무슨 다 짜집기 되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까지 GBS 원인으로 된다면요. 앞으로 나타날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GBS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GBS는 그냥 몸이,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든 병원균에 감염이 되든 모든 병이 다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GBS가 오면요. 다 묶으니까 여기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병의 원인이 뭡니까? 아까 명확한 원인은 안 나왔다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솔직한 말이에요. 저거는 모르니까. 근데 원인을 이런 거 짚으면 되겠어요? 원인이 아까 예? 원인이 지금 원인으로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헤르페스까지 갖다 붙이고 뭐 단순 포진까지 갖다가 대상 포진까지 갖다 붙이면서 이런 게 GBS 원인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캄필로박터 제이존의 바이러스가 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 뭐 저기 아까 거긴 32%인데 여기는 50%까지도 적어놨네요. 50%도 나오고 100%도 나오겠죠. 장내 세균인데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걸 지금 병의 원인을 지목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선행 감염의 원인이 돼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짜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착시 현상이에요. 진짜 원인인 A가 존재하고요. 진짜 원인인 A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니까 바지 사장 원인이 가짜 원인이라 하긴 그렇고 바지 사장 원인인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며 이런 병원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맛이 가서 몸이 맛이 가니까 이런 다양한 질병들에 걸쳐 몸이 맛이 가니까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런 온갖 바이러스에 감염도 되고 몸 안에 있는 장내 세균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별의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원인 A 다음에 이 B 가짜 바디 사상 원인 B가 나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신경세포가 점점 더 파괴되고 퇴화가 돼가지고 감각 마비도 오고 퇴행성 질환도 나타나고 운동신경도 파괴되고 수일대로 걷지 못하게 되니까 맨 끝에 나타난 1차, 2차 A, B, C 그리고 경과 후에 마지막에 오는 D까지 D로 지금 기준을 잡으니까 이런 지금 엉터리 이런 짜집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A를 찾아야 되는 거지. 바치사상 원인 B를 찾아서 뭐 할 겁니까? 에르페스까지 뭐 갖다 붙이는 반에 에르페스 걸려서 GBS 왔다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무나 걸린 에르페스까지 뭐 GBS 원인이라면데 그게 선행 감염으로 나타난다는데 그러면 뭐 사람들 다 GBS 걸려야죠.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B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지사상 원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인 A를 찾아야 된다고요. 몸을 그토록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으로 감각신경주사 제대로 방어 못하게 만든 그 독의 원인이 뭐냐고요. 그게 이 병의 진짜 원인이라고요. 그게 루게릭과도 연관되어 있다고요. 루게릭은 그 양이 작을 뿐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물론 독소의 종류는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그 독소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치명적인 대장격인 진짜 대장격인 우리나라 임진 외나 치면 고니시 대장격인 진짜 강한 놈 웬만한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그 환자들 중에서 물론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것도 이겨내겠죠. 이겨낸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인간들 대부분 잘 먹고 요즘 뭐 잘 먹고 좋은 깨끗한 물 먹고 사는데 뭐 어느 정도 면역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약자들 중에서 기준으로 삼으면요. 백신의 독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약자들 중에서는. 왜일까요? 백신이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여러분. 백신은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독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요. 조절을 해요. 판단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몸이요. 그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배출하려고 우리가 먹으면요. 몸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고생하겠죠. 맨날 며칠을. 고생하겠지만은 진짜 독버섯처럼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독이고
그게 몸 안에 전달과 흡수도 빨라서 우리 몸이 대응조차 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치사량의 그런 극독이 아닌 이상 웬만한 독은요, 어느 정도의 독은 간에서 해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소변과 대변, 설사로 배출을 하고요. 간까지 내려가서 위험하겠다 싶은 거는 위에서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입으로 들어온 것들을 입으로 내보내거나 장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을 인간을 생각해봐요. 뭐가 그렇게 똑똑했겠어요? 모르는 거 이것저것 모르고 많이 집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류가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짐승도 그렇고요. 이런 독 배출 시스템이 입으로 들어왔을 때 입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그게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설사를 통해서 장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피부로도 독소가 배출되면 피부에 뭐 나는 거 다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로도 무언가를 배출해낼 수 있는 이런 배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했던 과거의 그런 선사시대 인류들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몸에 이런 배출 똑똑한 이런 방어 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을 한 겁니다. 근데, 근데 독감은 백신은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살 수 있는 독도요, 주사 바늘로 혈관에 집어넣으면 죽어요. 그 몸 감당 못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기본적으로요, 소화 대사 과정을 통해서 위산과 뭐 쓸개즙, 간 통해서요, 웬만해서는 다 해독되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것만이 혈액이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우리 몸의 신체 부위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보통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영양소와 모든 어떤 산소와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모든 어떤 물질들은요, 수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말 우리 몸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정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이 안에 있는 거는요. 예? 그런데 우리 몸에다 혈액 정맥에다가 그런 주사로 독극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학술 지인용 세계요. 캐시아 여기 보면요, 독감 예방 접종 후에 발생한 길랑발해 증후군의 등내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이런 보고서가 왜 올라왔냐 하면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일어났거든요, 백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백신 접종이 이제 1976년에 미국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때문에 대규모 백신 접종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접종을 받은 성인들 중에서요, 물론 소수입니다. 어디까지나 약자니까. 6주 내에 백신 맞고 6주 내에 GBS가 발병했어요. 근데 이거는 같은 시기에 백신을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요, 발병 빈도가 크게 상회하는 거라고 합니다.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다고요. 이 백신 맞고 이게 되는 확률이. 2009년에 또 대규모 백신을 했고, 그때도 추가 증례가 백신 맞음으로 해서 더 증례된 그런 게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보세요. 인플루엔자 이 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병의 GBS 원인 중 하나고요. 백신 접종에 의해서 발병의 확률이 4배에서 7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 이 내용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신이, 이거는 결국 그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BS 원인을 아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본다고 했죠. 왜? 많이 나타났거든요. 몸免疫파괴되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까 있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고 지금 배용기도 있었고. 이건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이 보면요,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나타난 것보다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GBS 더 많이 생기니까 GBS, 그러니까 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이 맞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소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원인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고요. 그건 바지사정 원인 B라고요. 인플루엔자만 지금 이 병이 나타납니까? 헤르페스까지 나온다고 제가 했잖아요. 대상포진도 나오고. 인플루엔자가 원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인플루엔자를 B를 바지사정 원인을 주요 원인을 보니까 야 인플루엔자 걸리면은 GBS 다 걸리니까 인플루엔자 걸려서 GBS 걸릴 바에 백신 맞는 게 낫지 않냐 이 소리예요 지금. 원인이 아는 거 원인을 짚으니까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취해야 되느냐? 백신 맞은 집단이 백신 맞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 말고요. 건강한 사람들 기준에서 백신 맞은 사람과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 기준을 했을 때 백신 맞은 사람들에 있어서 백신 맞은 사람들이 훨씬 더 GBS가 나타낼 백신 부작용으로 훨씬 더 상했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는 지금 그걸 짚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GBS 유발한 백신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인플루엔자 백신만 있던가. 예? 인플루엔자 백신만 있던가. 그러면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위험한 거면 그럼 다른 바이러스에 안 걸려야지. 왜 인플루엔자에도 바이러스를 걸리고 왜 온갖 바이러스 다 걸리냐고요. 대상포진까지 헤르페스까지.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백신이라고 타겟을 잡은 게 제가 인플루엔자 백신만 타겟팅 잡은 거 아니죠. 백신 자체라고 했잖아요. 인플루엔자 백신만 그럼 걸려야지. 근데 뭐 보세요. 예방접종, 외상 혹은 수술로도 발병하기도 하는데 외상이나 수술 후에는 인체의免疫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수술 다음엔요. 자, 보세요. 예방접종, 백신을 원인으로 지목했죠? 아산병원 자료입니다. 자, 예방접종 보세요. 인플루엔자 백신만 있는 거 아니죠? 예? 테타노스 톡시드. 이 백신도 있고, BCG도 있고요. 네? 라비즈도 있고요. 스몰폭스도 있고요. 먼프도 있고요. 루벨라도 있고요. 예? 많죠? 예? 헤파티티스 B도 있고요. 백신 종류 굉장히 많죠? 예? 도대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러분, 등이에요, 등은 그것도. 집에서 유발한 백신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 백신이 지금 문제라고요, 백신이. 백신 맞고 GBS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요. 지금 백신 종류가 지금 도대체 몇 개입니까, 나온 게. 여러분, 여러분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네?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독감 예방접종에 발생한 길란판의 적응은 증례 보고 2009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아, 백신 얘기부터 할게요.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가장 상세하게 실린 자료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A형 간염 백신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거예요. 그래요.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2014년에 이 분석을 낸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에서 2015년 2월달에 보도자료 낸 거예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팜이라는 네, 대학 그쪽 뉴스죠. 그것이 일본 뉴스고요. 그리고 해외 논문 자료가 또 인용되었고 2010년 14년 논문이랑 1997년 논문 이렇게 각각 인용된 이런 근거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신빙성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국가기관에서 만든 거기도 하고요. 자 보세요. A형 백신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A형 백신에 소아들이 맞는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소아가 맞는 거예요. 보세요. 바이러스 간염 항원체가 들어있죠. 자, 이 항원체를 자, 아미노산 복합제, 세포 단백질에 넣어서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항생제도 같이 배양을 합니다. 자, 근데 뭐가 들어간지 보세요.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알루미늄 0.25mg 들어갑니다.
폴리솔베이트 이거 뭔지 모르시죠? 방부제인데 폴리솔베이트 들어가요. 포르말린 뭐 아세요? 혹시? 이거 발암물질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오마이신이 항생제인데 굉장히 독한 항생제예요. 굉장히 독한 항생제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항생제는 먹는 거예요. 주사로 넣으면 위험하며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함량은 정말 작게 해놨죠. 근데 그만큼 함량이 작아도 위험하다고요. 보세요. 알루미늄이 0.25g 알루미늄 들어가죠. 포르말린, 네오마이신, 폴리솔베트 여기 나오는데 보면 그리고 그 백신 중에 아박심이라는 백신에는요. 아박신 백신에는요. 이 아박신 백신에는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외에도 페녹시 에탄올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알루미늄부터 설명드릴게요. 알루미늄은요,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한대요. 근데요, 중금속이잖아요. 신경 조직의 발달과 형성에 예측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몸에 축적되면요, 배출도 잘 안 돼요. 이 중금속은 축적된다고요. 빼내기도 힘들어요. 뇌와 뼈에 축적됩니다. 뇌와 뼈에 있는 걸 우리 몸이 빼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독을 일으키고 신경계 퇴행성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경계 퇴행성. 유계리 생각나시죠? GBS 생각나시죠? 알루미늄. 포름알데히드 수사할 때 시신 부패하지 말라고 아니면은 체부학에서 의사들이 시신 안 부패하고 연구할 때 시신 담가두고 사체 담가두는 거 장기 담가두고 하는 거예요. 옛날 도, 독일이고 일본이고 막 사람 막 장기 같은 거 막 그런 거 할 때 시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 다 이거 포름알데히드입니다. 시신이 안 썩어요. 여러분 시신은 굉장히 잘 썩습니다. 냄새 여러분 이 자연 상태에 동물이고 인간이고 죽으면요 정말 정말 벌레 많이 생기고 균 많이 생기고 팔이 들끓고 굉장히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근데 그게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부제 역할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발암 물질입니다. 신경 이상과 유전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 몸이 이상한 몸이 약한 사람들 독이 들어오면 유전자 다 바뀐다고 했죠. 예? 유전되냐 안 세대로 유전되냐 안 유전되냐 그거 둘째 문제고 예? 유전자 자체에 결함이 온다고요. 페노치 에탄올이요. 예? 여러분 자동차 부동액 성분과 같은 겁니다. 자동차 부동액 먼저 아시죠? 그 에틸린 글리콜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그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화학적으로 방부제로 쓰입니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먹어도 위험한데 그걸 주사로 맞아요. 제가 혈관을 맞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생식력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눈과 피부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오마이신 나오죠? 신장 독성이 있습니다. 신장을 파괴할 수 있어요. 항생 물질인데 너무 독하다고요. 신장이 파괴될 만큼 그거를 요과시키면서 뇌신경장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사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구 투여하는 거예요. 이 항생제는. 급할 때 그것도 경구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신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량이 작아서 그나마 아직까지 사람들이 덜 죽은 거지. 함량이 높았으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까 들어가는 단백질 MRC5라는 단백질은요. 병하기 위해 단백질인데 인간 태아의 세포로 만들어져요. 인간 태아의 세포를 어떻게 만드냐 싶죠. 다 낙태한 세포 낙태한 태아예요. 진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죠. 원래 백신 같은 거는 그런 바이러스나 세 같은 거 배양하려면요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대부분 동물이나 사람 조직에서 얻는데요. 동물을 좀 더 많이 쓰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동물에서는 잘 배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태아 백신을 써요. 태아 백신 어떻게 쓰냐? 예, 낙태한 태아 세포. 여러분 낙태한 태아 세포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낙태한 태아 세포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 뜯어지는 그 낙태 태아의 몸에서 얼마나 공포와
고통에 질려 있겠습니까? 혈액에서 온갖 독성 물질 다 나오죠. 이런 낙태한 태아세포로 만든 게 몸에 들어오면요, 자가 면역 질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폐증도 일어나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직이 몸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몸은 그걸 이물질을 간주를 합니다. 그걸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깊이 들어오겠죠. 우리 몸 세포랑 섞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섞일 수도 있어요. 그걸 면역체계가 정교하게 다 쳐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특히 같은 인간의 DNA는 자신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免疫 혼란을 일으켜서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폐증이 일어나는 병의 확률과 A형 간염 백신, 이거 A형 간염이 아니라 A형 간염 백신이에요. A형 간염 백신의 수예요. 보시면 백신이에요. 백신. A형 간염이 아니고 간염 백신의 수입니다. 자, 보세요. 백신 맞은 만큼 자폐증이 연관계에 있죠. 연관계에 있습니다. 소아들이 맞습니다. 다음 환자는 투여하지 말 것. 만성질환자, 발열 있는 사람, 여기에 관염, 이런 독성 성분에 과민한 자, 과민한 게 정상이죠. 간질환 자에도 못 쓰죠. 뭐 이런 뭐 간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A형 간염 백신 하나만 이거 봤어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지금 몸이 좀 피곤해서 지금 잘 못 읽어드리겠네요. 네. 여러분, A형 간염 백신만 봤는데 이 정도고요. 이거보다 더 훨씬 독한 백신들 진짜 많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독한 백신들 많아요.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났죠. 40대 가나다보사 백신 접종 후에 사지마비 왔습니다. 사지마비 왔어요. 사지마비 왔죠. 무슨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했냐? 급성파전성 뇌척수염을 진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항체가요.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 오인한대요. 오인했을까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진짜 갑자기 맛이 가서 오인해서 공격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물론 그 체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아까 더 높은 확률이 뭐라고 했어요? 독성에서 오염된다고 했죠. 신경세포가 네, 신경세포가 GBS처럼 네, 교차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축삭 돌기가 오염되든지 예, 수소가 오염되든지 예, 그런 절연체가 오염되든지 예, 거기가 오염되면 공격한다고 했죠. 우리 몸이 살아야죠. 남은 부분이라도 오인하에 파괴한다고 했는데 오인했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파괴했겠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오인해서 파괴했던, 문제가 있어 파괴했던, 파괴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계를 파괴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세포를 파괴하니까 마비가 오죠. 운동신경이 파괴가 되죠. 못 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백신 안 맞았으면은, 양암 복시, 혈전 생성, 백신 안 맞았으면은, 사지 마비가 왔을까요? 기저질환 탓하는데, 엊그제 뉴스 났죠. 20대 건강한 사람인데 아무 기저질환 없었는데, 맞고 또 마비 왔죠. 네, 마비가 왔습니다. 신경세포가 무너집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만큼 뭐라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다른 백신도 상세 분석된 거 찾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알려드린 사이트 들어가서, 네, 아네모라는 사이트입니다. 한자나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이거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자료 많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보시고요. 소아랑 내과 의사 그 유튜브 의사분이 개설하신 그 사이트도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찾아가지고 동영상 거기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보시면 많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루게릭 치료 얘기하기 전에 GBS 치료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루게릭병 치료도 이런 치료를 하거든요. 치료가 너무 한심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치료에 잘못된 치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나중에 유계력 치료하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거 따로 하든지 다음 시간에 따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백신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